그 문화예술재단의 기금과 관련해서 이제 출연하는 곳은 제주도하고 그다음에 제주시, 그다음에 그 정부 그 민간보조 경상보조로 하고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 이렇게 세 군데 해가지고 지금 161억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63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65% 이상 과다된 게 아니냐 얘긴데 그 예산이 그 집단이 이 예산을 집행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충분히 예산을 몰아주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면 이 원인이 이사장 때문이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사람의 특이성이 이 도지사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 불신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도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제 비선 실세냐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만 몰아서 보면 이 예산이 63억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데 소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예산이 있어야 이를 시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타당한지 꼭 우리 사회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 재단이 그 일을 시행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되는지를 따져서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지나치게 그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에서 찬동하진 않지만 이걸 따지는 도의원들의 태도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상당히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추상적인 것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정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2001년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2001년에 설립됐는데 지금 2016년이니까 지금 한 16년, 17년 가까이 이제 되는 거 횟수로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의 문화예술재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 정신이 끌어올려진 근거가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4조 5천억 정도의 예산 규모의 160억 정도의 예산을 문화예술재단에 투자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아니 160억은 큰 돈입니다. 그 치졸한 거 아니에요. 물론 크죠. 예, 물론 예. 큰데 문화예산 전체 예산이 아니라 재단에 들어간 게 좋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예.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서 해내는 일들이 그것을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으면 그만한 가치가 되면 우리가 용인해서 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수박 자르듯이 똑똑 자라가지고 하면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수박 자르듯이 똑똑 자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공연이 들어왔는데 공연이 뭐 나름대로 좋은 공연이라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공간이 텅 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지역사회가 바쁘다는 의미도 이렇게 되겠지만 지역사회가 그런 공연을 관람하고 즐길 만한 문화적 소양이 좀 약하다는 아니 것도.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예술성이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공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의견을 그런 것도 분명히 제가 존재해요.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예술 분야는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분야 같아요. 불가능한 예산 심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만 결산 분야에서 전체 좋다.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줬으니 그 내놓은 결과가 뭐냐.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되신 분이 이제 비선이니 뭐니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책임도 있고 하니 또 그런 의심도 있고 하니까 또 그거에 덜 맞춰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해야 됩니다. 되죠. 그러려면 우리의 성과는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의 성과는 어느 것이 목표다. 목표 제시를 정확히 해서 그래도 이사장이면 그 기관의 수장 아닙니까? 수장이고 특히나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조목조목의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또 타당성 있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총괄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는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목표 제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싸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약하고요. 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보내온 것을 보니까 야 이게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는 격려해주고 해야 더 잘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해명 자료를 보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떤 거냐면 특히나 인식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주재단이 2001년에 개원해가지고 전국 세 번째인데 전국 재단 중에 예산 규모가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산 규모가 작은 것은 인구 규모나 지역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걷어들이는 것이 작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야지 예산 규모가 작다 세 번째로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전국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을 변명한다고 하는 수준이라면 참 자체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이 문화예술재단 우리 안에서도 벌써 국토교통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안에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건설할 만하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반대하고 있고요. 또한 시민단체들까지도 참여해서 이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해결의 실마리는 지금 보이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마심? 예비 타당성의 1.23, 1 이상이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특히나 하이라키 그 계층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고려하는 요소들을 이제 다양하게 놓고 계층화로 놓고 분석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 과학자들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는 풍조가 있었고 그 불신의 풍조를 이제 그 국토부나 아니면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집단이 그런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금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행정기관의 도지사가 이제 그걸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모자라고 하는 것이 드는데 제2공항은 2015년 말에 이제 발표가 됐죠. 발표가 돼서 그 당시에 저도 뭐 그 당시에 이 제2공항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그 결과를 좀 보면요. 그 당시에 제주도민 찬성이 71%고요. 반대가 38% 정도, 28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성산 지역 같은 경우에 찬성이 48%, 반대가 51%로 반대가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소통은 잘 되고 있느냐 할 때 소통이 이게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이제 많았고요. 성산읍 같은 경우에는 소통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62%가 소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1년 전 지적입니다. 지금 딱 만 1년 돼버렸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조사를 가지고 이런 민심을 알았더라면 도청은 어떻게 이 소통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지금쯤이면 반대로 역전이 됐느냐. 과연 그럴까요? 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지금 제주 지역의 개발 패러다임에 보면은 하여튼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아무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또는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거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반발이 있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소통하라 그러고 뭔가 이제 회의책을 제시하고 이러다가 뭐 계속 밀어붙이거나 좌초되고 이러는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금도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예. 뭐 선진국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예를 좀 들어볼게요.